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드러나며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또 오늘 대구와 경북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박민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부터 기온 차츰 오름세 보이며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웃돌아 다소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함께 오름세 보이겠지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는 20도까지 벌어지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린 비로 건조함이 해소됐는데요. 오늘 경북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빗방울이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에도 아침까지 아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은 모레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이어지며 목요일에는 대구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낮 기온도 오늘보다 올라 따뜻하고 공기도 깨끗해 외출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5월 1일은 노동절이었지만 포항 철강 산업을 둘러싼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 놓인 지역 철강 노동자들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분노를 모아! 136주년 노동절, 지역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 전환 속 고용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플랜트와 금속노조 등 포항과 경북 지역 노동자 1000여 명이 참여해 산업 위기 속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지 후퇴할지는 동지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포항 철강 산업단지 생산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7.8% 감소했고 수출 역시 26.1% 줄어들어 산업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포항에 있는 보석고나 여기 자체에서 철강을 다른 데로 수출할 수 있는 그 판로가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이 그렇게 지금 제대로 가동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들고. 더 큰 문제는 이번 위기가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무역 강화까지 겹치면서 철강 산업 자체가 구조적 전환 압력에 놓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일자리, 이른바 브라운 잡이 줄어드는 가운데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운 잡이 그린 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소환원 제철에서 현재 핑크 수소 전략이 아닌 그린 수소 전략으로 녹색 철강과 에너지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을. 철강 산업이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포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노동자 고용을 보호하는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 지역 후보들에게 7대 과제 24개 환경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단지 석산 개발 억제, 생태 보전, 주민 알 권리 보장 등 지속 가능한 지역 과제를 담았습니다. 또 일회용품 감축과 전동 이륜차 보급, 무상 대중교통 확대 등 생활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노후 원전 폐쇄와 방사선 대응 강화, 형산강 수질 개선 등 안전과 환경 보호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노동이 존재합니다. 농가의 핵심 인력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조력자 위치에만 머물러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대표적인데요. 김서현 기자가 여성 농업인들이 마주한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전 도시에서 남편의 고향 의성으로 귀농해 마늘 농사를 지어온 56살 황정미 씨. 노동절이지만 농번기엔 쉴 틈이 없습니다. 넓은 마늘밭 사이를 다니며 일일이 잡초를 뽑느라 분주합니다. 거의 이제 손으로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관절이 거의 다 돌아가 있고 허리, 무릎 거의 뭐 이런 데 같은 거 거의 뭐 90도로 꺾어야 되거든요. 풀을 멜라 그러면. 기계 작업은 남편 몫이라지만 마늘싹을 틔우고 밭을 매는 등 고된 수작업부터 3남매를 돌보는 가사 노동까지 지난 20여 년간 농장과 가정의 대소사를 짊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공동 경영주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진 황 씨는 한 농장의 경영자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행정상 무급 가족 종사자로 불렸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여성 농민은. 뭐 만약에 뭐 이렇게 기초 그런 뭐 수급자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개개인 지급이 되거든요. 그 사람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농가당 경영 그 중에 경영주 이렇게만 되니까 좀 우리도 그냥 정말 이게 정말 큰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일원으로. 경북의 농가 인구는 약 36만 2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중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성 농업인은 농촌의 핵심 인력이지만 법적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실제로 경북 농업 경영주 10명 중 7명이 남성입니다. 여성 경영주 비율은 30%에 불과해 인근 전남이나 경남 지역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농협 내 여성의 대표성도 낮습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분석 결과 여성의 조합원 가입률은 남성보다 21%포인트 낮았고 여성 대의원 수도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반면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성 농업인은 농업이라는 고된 육체 노동과 돌봄 노동의 병행, 사회활동 제한과 들녘 화장실 부족 같은 전통적인 농촌 사회의 성차별 등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되는 여성 노동 가치, 기존 농업 정책이 남성 경영주 중심 가구 단위로 수립이 되면서 여성의 개별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또한 40대 이하의 가사와 돌봄 부담, 고령 여성의 신체적 한계와 건강 문제 등 이러한 여성 농업인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농업 정책과는 좀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과 들녘 화장실 설치 등 실효성 높은 정책 확대를 요구합니다. 또한 농어민 수당 개별 지급과 공동 경영주 권한 강화를 통해 여성 농업인의 지위와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는 노동절부터 내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 내내 관광 명소인 스페이스워크를 휴무 없이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신장 110cm 이하 어린이는 제한되며 강풍이나 강우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조상혁의 극장골에 힘입어 울산 HD와의 올해 첫 동해안 더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반 38분 교체 투입된 조상혁은 후반 추가 시간 5분 어정원이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올려준 공을 오른발로 밀어넣어 울산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승점 15점을 쌓은 포항은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울산은 2연패에 빠졌습니다. 다국적 기업 니토덴코의 국내 자회사에서 해고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사측은 이른바 매트릭스 조직론을 내세워 본사의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 논리가 오히려 본사의 실질적 지배를 자인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화재 직후 전격 폐업을 결정한 구미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평택 공장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싸워온 지도 벌써 3년째. 지금은 부당 해고 여부를 다투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구미와 평택 두 자회사를 독립된 회사로 볼지 아니면 일본 본사가 지휘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라면 구미 공장이 없어졌더라도 평택 공장에서 이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닉토덴코 측은 한국 자회사가 각각 독립된 법인이라며 새로운 방어 카드로 매트릭스 조직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역별 법인 체계와는 별개로 본사가 제품이나 기능별로 현지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한국 자회사 소속이면서도 업무 지휘는 일본 본사로부터 받는 이중 보고 체계인데 사측은 이것이 현대 경영의 글로벌 표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본사가 시스템만 관리했을 뿐 해고는 자회사의 권한이었다는 논리지만 전문가들은 이 용어 자체가 오히려 본사와 자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조직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합니다.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말은 어려운데 그냥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독립법인이 아니라 사실은 통합적인 조직 구조를 본사하고 자회사들이 갖고 있고 실제로 해고자들이 확보한 업무 수첩에는 일본 본사의 통제 아래 구미와 평택 공장이 단일한 생산 라인처럼 맞물려 돌아간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구미 공장에서는 앞단계 공정을, 평택 공장에서는 뒷단계인 검사와 출하를 나누어 맡는 식입니다. 해고 노동자 측은 이런 구조야말로 본사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매트릭스 조직이건 일본 회사법에 따른 내부 통제 시스템이건 한국 옵티칼의 사업상 독립성이 없고 일본 본사가 중요사항 대부분을 결정했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다른 자회사에서도 닉토덴코와 동일한 사업을 그대로 계속했다면 고용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의 원칙입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해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누린 이익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진정한 글로벌 표준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우리 사법부가 어떤 엄중한 잣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상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첨단 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20억 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20곳의 시제품 제작과 제품 인증, 판로 개척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 클린룸과 가스 중앙 공급 시스템 등 개별 구축이 어려운 전문 제조 공간도 스타트업에 개방할 방침입니다. 올해 국비 12조 원 시대를 연 경상북도가 내년엔 국비 13조 원 확보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후속 사업과 국내 1호 소형 모듈 원전 유치 등 사업 건수와 금액이 이전보다 모두 증가해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경상북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국비 신청 마감을 앞두고 실국별 국비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북도의 내년 국비 목표는 13조 2천억 원, 올해 확보액 12조 7,356억 원보다 3.7%, 4,644억 원 늘려 잡았습니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와 구미 군위 간 고속도로, 문경 김천 철도 등 SOC 사업에다 소형 모듈 원전 제작 지원 센터 설립, 인공지능 방산 특화 공장 구축, 에이펙 정상회의 공동체 정원 조성 등을 세부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경주를 SMR 소형 모듈 원전의 상용화 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이 눈에 띕니다. 기존 원전 인프라와 포항 철강 산업의 전력 수요를 내세워 국내 1호 SMR을 경주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 결국 에너지와 인공지능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AI 시대에 전력이 필수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SMR 중심으로 그 에너지 전력 산업 기반에 이걸 확고하게 인프라를 갖추면 향후에 AI 산업 기반도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연동해서 하려는 겁니다.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후속 대응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산불 피해 지역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에이펙 후속 사업인 포스트 에이펙 사업 예산도 대거 신청한 가운데 지역 미술 자원의 연구와 전시를 전담할 도립미술관 건립 국비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부처별 예산안이 기획예산처에 제출되는 이달 30일까지 예산 편성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상 첫 국비 13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중심 교육과 사례 공유를 통해 수사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수행 과정의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현장 기법 공유로 재난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경주 주요 공단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경주 지역을 4대 권역으로 분류해 이달 31일까지 행정력을 집중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을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동대학교는 글로컬 대학협의회 성과 포럼에서 교육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성과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학생 설계 전공과 글로벌 협력 교육, 교수와 학생이 함께 현장에 참여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컬 현장 공헌 교육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17개국 28개 거점의 학생들을 파견해 해외 현안 해결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성과가 차별화된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가운데 미접종자는 6월 말까지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부터 기온 차츰 오름세 보이며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웃돌아 다소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함께 오름세 보이겠지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는 20도까지 벌어지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린 비로 건조함이 해소됐는데요. 오늘 경북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빗방울이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에도 아침까지 아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은 모레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중국 중부지방에서 서해 남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미세먼지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2도, 성주는 1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성주 모두 20도 전망되며 오늘은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0도, 영주는 9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20도, 영주는 19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2도, 울진은 10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포항 20도, 울진은 17도 전망되며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이어지며 목요일에는 대구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낮 기온도 오늘보다 올라 따뜻하고 공기도 깨끗해 외출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